오늘 좋은 아침 3, 4부 초대석에서는 TW 간호학과 교수이시고 북텍사스 한인간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미경 교수님, 그리고 패밀리 센터 비탈리 헬스 너스 프랙티셔너이시면서 US 에어포스의 간호장교이시고요. 북텍사스 한인간호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이정수 전문 간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경 교수님 또 이정수 전문 간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 제가 이미경 교수님은 지난달에 뵙고요. 네. 또 오늘 이정수 전문 간호사님은 처음 봬요. 각자 자기 소개 한 번 더 자세하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많이 배워서 네. 아실 것 같고요. 저는 텍사스 워먼즈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간호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 부회장님이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 코비드 19과 관련해서 또 네네. 멀리 뉴욕에서도 일하고 오셔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회장님께서 너무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 전문 간호사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 이제 네네. 널스 프랙티셔너이고요. 네네. 현재 패밀리 센터 바이탈리 헬스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저기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현재 US 에어포스에서 리저브에서 이제 간호장교 네. 대위로 이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몇 번 병원에서는 뵀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간호장교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확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정수 전문 간호사님께서 나오신 데는 이미경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또 코비드 19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 지역이었죠. 거기에도 다녀오신 경험담도 있으시고 해서 사실 우리에게 들려드릴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네. 어떤 이야기로 좀 끌어가실 건지 여쭙고 네. 싶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듯이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 다녀오셨으니까 네네. 이정수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생생한 그런 임상 현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코비드 19을 앓고 계셨던 분, 또 앓고 다시 회복되셨던 분, 네네. 또 그런 분들을 집에서 이제 돌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이제 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이 북텍사스 지역의 확진자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나 지금 노출이 된 상태여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럼 오늘 이제 이정수 우리 전문 간호사님한테 먼저 그러면 뉴욕을 다녀오셨잖아요. 뉴욕을 파병을 다녀오셨는데 뉴욕에 가게 된 어떤 경위나 뭐 이런 거를 좀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3월 초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네. 이제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뭐 한 2만 명 정도 리저브 포스를 이제 파병시키겠다고. 네네. 네, 3월 초였는데요. 이제 제가 실제로 파병된 거는 4월 초에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이제 헤드쿼터나 이런 데서 이제 발룬티어를 하겠냐고 이제 여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이제 군인으로서 발룬티어를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여부는 밝혔는데 이렇게 갑자기 뭐 12시간 딱 전에 네. 당장 와라 이렇게 진짜요? 네, 징집을 한 거는 솔직히 처음이거든요. 거의. 네네. 그러니까 워낙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발런티어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진짜 일의 주저함도 없이 내가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 생기시던가요? 솔직히 제가 군인으로 커미션을 한 계기가 네. 솔직히 이제 이런 뭐 이머전시 리스폰스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러셨군요. 군인으로 커미션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저한테는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큰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진짜 멋있다. 멋있으세요. 네. 어쩌죠?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는 뉴욕의 상황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계속 듣기는 했는데 당시 상황이나 기억에 남는 케이스들이 있다면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4월 5일 날 이제 뉴저지를 통해서 뉴욕에 도착을 했어요. 군 네. 비행기를 타고 저희도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뭐 아무 경황이 없었고 네네. 이제 도착하고 4월 6일부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투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 뉴욕 도착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뉴욕 도착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솔직히 뉴욕 하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복잡하고 사람 네. 많고 그런 걸 예상을 하겠지만 이제 네. 저는 뉴욕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근데 텅 빈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진짜 정말 사람이 없던가요? 네네. 뭐 좀 과장하자면 개미개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럴 정도로. 네, 텅 빈 뉴욕에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네. 거리에 이제 딱 보이는 거는 경찰 그리고 군인 네. 그다음에 이제 노숙자들. 네, 홈리스 피플들. 네네. 그들이 다였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커맨 센터라고 해가지고 뉴욕 맨하탄에 네. 자베스 커맨 이제 그 컨벤션 센터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군 간이 병원처럼 거기를 이미 이제 병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약간 좀 개조를 했군요. 그렇죠. 컨벤션 네네. 센터 자체에다가 네. 이제 병실들을 만들어 놓고 이미 이제 아미나 네이비에서 네. 와가지고 진료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여러분도 뭐 많이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네이비 하면은 이제 그 군함이 있잖아요. 네. 군함 병원 군함. 네네. 이미 그것도 이제 이미 와 있고 아. 거기에 이제 다킹한 상태에서 환자들 네네. 보고 진료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투입된 이후로는 저희는 이제 거기 뉴욕 시리에 있는 네. 시리 병원 한 11개 정도의 병원이 있어요. 네네. 이제 여기로 치면은 이제 카우니 하스피럴 같은 파클랜드나 네네. JPS나 그런 병원인데 이제 뉴욕은 시리 병원이더라고요. 네. 이제 그 11개 병원에 이제 저희 에어포스나 아미나 이런 다른 이제 늦게 온 군인들이 네. 이제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네.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발대들이 먼저 가서 조금 네네. 진료를 하고 있었고 이제 네네. 후발대들이 와서 이제 더 돕는 걸로 네네.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 간호사님께서 계신 곳에 그러니까 봉사하셨던 그 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 상황은 좀 어땠나요? 이제 그 병원 이름은 제코비 메디컬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시리 병원 중에서도 가장 큰 병원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병동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소아병동이지 네네. 솔직히 이제 모든 병원이 코비드화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아 환자 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고 네네. 대부분 이제 코비드 어덜트 환자였어요. 성인 환자. 네. 그래서 모든 뭐 ICU나 뭐 리커버리나 네. 뭐 그냥 일반 메드서지나 네. 모든 병실 자체가 다 그냥 코비드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네요. 거기 병원이 규모가 한 450 정도, 50베드 정도 되는 병원 규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병원이네요. 네네네. 역사도 있고 한 네. 병원이에요. 이제 브랑스라는 곳에 위치되어 있는 네. 병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모든 병상이 그 코로나 환자들로 가득 찼다는 얘긴데 네네. 그렇다면 거기에 뭐 경증 환자는 아예 없었겠지만 중증이나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의 환자들이 많았을 텐데 사망자도 나오고 그랬나요? 그럼요. 이제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왜 그 시체 보관실이 부족해서 네. 왜 맞아요. 그 냉동 트럭 트럭. 같은 거. 네. 네, 이제 저도 한 3개를 봤어요. 아. 그게 냉동 트럭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게 그게 한 한 세 개 3개만 해도 진짜 정도. 너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아파요. 네네. 3개 정도 거기 이미 파킹이 돼 있는 거를 보고 저도 좀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 그리고 또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때 뉴욕 상황이 열악했잖아요. 네네.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의료진들도 감염이 되고 막 그랬는데 진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보급품들은 좀 제대로 잘 조달이 됐나요? 아무래도 뭐 뉴스 미디어나 이런 데서 얘기했듯이 뭐 네. N95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네. 이제 한 3일 정도 한번 이제 보급을 받으면 3일 정도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지만 이제 그걸 3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이제 레귤러 마스크를 쓰고 네네. 그렇게 이제 N95는 이제 보호하는 정도였죠. 그러니까 진짜 네.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고
극한의 상황에 처해서 진짜 모든 일들을 좀 해나갔을 텐데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으로는 되게 유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거기가 전쟁터나 다름 그럼요. 없잖아요. 맞아요. 모든 네. 지금도 그렇지만 간호사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일하러 가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나도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드셨나요? 뭐 일단은 이제 파병이라는 군인의 입장으로서 가게 되면 파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전쟁터를 불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적군과 싸운다. 음. 물론 저희도 바이러스라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갔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형태도 없고 네. 또 그 우리가 적과 싸우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입을지 솔직히 모르는 상황에서 가는 네. 거기 때문에 누구나 네. 다 불안한 마음으로 갔을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그 마찬가지였고. 네,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 그렇죠. 가장 컸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고 이제 막상 환자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물론 거기에 있던 모든 환자들이 다 코비드 파지티브는 아니었어요. 네네. 이제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 있는 환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어쨌거나 모든 걸 다 코비드라고 간주하고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12시간 동안 이제 저희 시프트가 12시간 일하는 동안 네. 이제 계속 PPE를 쓰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PPE라는 게 보호 장구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보호 거죠. 장비를 네네.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정말 불편하잖아요. 12시간 그렇죠. 벗지 못하고 쓰게 맞아요. 되면. 네. 그리고 또 환자와 환자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환자를 봐야 되는데 네네. 장비를 쓰고 장비를 벗고 또 음. 손을 씻고 이제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맞아요. 시간들이 음. 너무나 많이 소요되잖아요. 일반 그렇죠. 환자들을 보는 거에 비해서 이제 네네. 그런 과정들도 힘들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투입되자마자 바로 네. 뭐 어떤 트레이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항상 레디이기 때문에 네. 저희 리저브라는 직업 자체가 그래요. 항상 저희가 그래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이미 간호사들이잖아요. 현직 그렇죠. 간호사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는 상태에서 이제 파병이 되면 바로 투입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처럼 뉴욕에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지정된 병원으로 흩어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미 간호 일을 하고 계셨지만 거기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조금씩 다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오리엔테이션도 거치지 못할 만큼 긴박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 그렇죠. 상황이. 네네. 그런 데서 또 오는 어떤 그러니까 어색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낯선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많이 힘드셨군요. 그러면은 그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많지만 이제 제가 2달 동안 이제 처음에 4월에 가서 이제 5월 말에 돌아왔어요. 근데 네. 2달 동안 맨하탄에 머무르면서 이제 저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게 병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네. 거리에서 네네. 물론 이제 그 거버너의 오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모든 어느 상황에 익스포즈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음. 항상 마스크를 진짜 잠자는 시간 빼고는 네. 네. 마스크를 항상 저희가 착용하고 다니다가 네. 이제 다시 텍사스로 딱 돌아왔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시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롭죠. 네, 자유롭고 뭐 어떤 규제가 없고 자기가 음. 쓰고 싶으면 쓰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딱 다시 이렇게 익스포즈가 되니까 되게 어색하고 되게 네네. 뭐라 그럴까 너무 좀 불안감이 더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겠나라는 생각이 무방비 드는 상태에 거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되게 좀 이제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불안해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적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면 청취자분들께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네. 이제 그동안 지금 한 코비드가 우리가 발생된 지 한 3, 4개월 그렇죠. 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다가도 음. 시간이 지나면 좀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안전 안전 불감증이 맞아요. 네.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염두해서 음. 안전 불감증에 걸리지 마시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네. 여기는 이제 시작이니까. 텍사스는 이제 네. 시작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1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언제 어디서 익스포즈 될지 잘 몰라요. 저희 그 이웃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계속 집에만 네, 자가 격리하고 있죠. 아니, 자가 격리가 아니라 재택 근무를 네네.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밖에서 보는 게 없으니까. 네, 그렇죠? 제가 돌아왔는데 뭐 인사를 하면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당부를 했어요. 항상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내가 네.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음.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바꾸시고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코비드에 걸렸다 생각을 하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쉽게 얘기하는 스탠다드 프리커션이에요. 그게 네. 우리가 환자들이 다 무슨 감염병에 걸려서 우리가 조심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듯이. 가정하에 대야만 내가 좀 경각심을 가질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이제 그래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물리적인 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뉴욕에서 맞습니다. 경험했듯이 뉴욕에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네. 뭐 그만큼 이제 인구 밀집도나 네. 뭐 또 대중교통.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고 또 이제 취약계층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당한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텍사스는 그래도 이제 넓은 땅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밀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뉴욕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뉴욕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염두하시고 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네요. 진짜 책임감을 가져라. 그 말이 제가 지금 가슴에 확 꽂혔어요. 그러니까 네. 각자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상대편의 그 안전을 위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좀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TW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북텍사스 한인간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미경 교수님, 그리고 비탈리헬스의 널스 프랙티셔널로 계시고 에어포스 간호장교이시면서 북텍사스 한인 간호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이정수 전문 간호사님 모시고 코비드 19 바이러스 임상 현황과 자가 관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먼저 이정수 전문 간호사님과 함께 뉴욕 현황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네. 어쩔 이제 때는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다 착각해요. 외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자가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지금 여러분들이 앱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뵙는 그런 뭐 건강 관련된 웹사이트를 보시면 네. 각자가 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셀프 체크, 셀프 어세스먼트 네. 아니면 자가 체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툴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코비드 19 대표 증상들을 묻는 게 이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나와서 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으셔야 된다. 아니면 집에서는 이렇게 하셔라라고 이렇게 답을 받으실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셀프 자가 점검하는 그런 툴인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일주일에 발생하는 그런 권태감, 네. 기침, 미열 정도 이제 발생으로 시작을 하고요. 둘째 주에 이제 심하게 이제 호흡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네. 증상이라고 하고요. 코비드 19이. 네. 그다음에 호흡 곤란이 발생하는 데는 평균 한 8일 정도 걸리고 폐렴이 시작하는 데는 평균 한 9일 정도 걸린다 네. 그러고 네. 요즘 또 새로이 모든 이제 점점 코비드 19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증상들이 발견이 되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뭐 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냄새라든가 후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네. 또 흔하다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미각까지도 또 없어지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오한, 근육통, 뭐 인후통 이런 걸 겪는다 그러시니까 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그런 웹사이트나 여러분의 앱을 찾아보시고 네. 한번 자가 점검을 해보시는 걸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사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인 수치가 이렇다는 거지
더 빨리 오시는 분도 있고 더 늦게 맞아요. 나타나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네.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네. 평소에 아까 이종수 선생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모든 분이 지금 코비드 19을 가지고 있다라고 음. 생각을 했을 때 네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음. 자기 원래의 그 면역 근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네. 똑같은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와도 음. 이게 당연하고 이겨내길 수 없으니까 그렇죠. 또 이런 증상을 심하게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가정이나 비의료 환경,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다른 곳에서나 아니면 다른 요양원이든지, 네. 이제 코비드 19 감염자를 돌보고 계시는 경우, 네. 아니면 코비드 증상이 나타나거나, 음. 아니면 판정을 받았는 경우, 하지만 증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돌볼 때에 이제 네네. 제가 오늘 드리는 이런 정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내 주위에 가까이에 환자가 있거나 돌보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해야 하는 네. 관리법인 거죠. 네네. 기본적으로 환자가 계시는 분들은요. 네. 환자가 그 치료와 약 복용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도와주는데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이제 며칠 동안 지속되다가 일주일 후에는 많이 나아진다고 그러고요. 네네. 이제 미열이 있으니까 해열제를 드셔야 되는데 음. 이 그런 해열제가 옆에 항상 이제 상비가 되도록 네. 도와주시고요. 또 그 해열제를 복용 해열제 중에는 음. 그 이부프로펜이 아닌 해열제를 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타이레놀 계통을 먹느냐, 에드빌 계통을 먹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인 네, 그러니까 거죠. 이부프로펜이 없는 그렇죠. 없는 걸로. 성분의 해열제를 드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환자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푹 쉬도록 해주시고 네. 식료품 구입, 처방전 작성하는 거, 음. 필요한 기타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네. 가능하면 택배를 이용하시고요. 그렇죠. 요즘은 월마트도 그 다음날 이렇게 배달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여튼 네. 배달 서비스가 다 돼요. 네네. 그리고 응급 경고 징후를 가지실 경우를 대비해서 네네. 주치 전화번호를 반드시 알아놓으시고 음. 만약에 주치의가 없으신 분들은 네. 달라스 보건당국 전화번호가 있어요. 무료 전화번호. 네네. 그걸 항상 적어 놓으셨다가 가까운 음. 곳에 놔두셔서 네. 혹시나 응급 이제 증상을 발견이 되면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그러네요.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환자를 돌보면서 자신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접촉을 최대한 제한을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환자에게 별도의 침실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환자를 혼자 쓰는 방 또는 공간에 머물게 하고 다른 사람과는 떨어져 지내게 하는 게 네네. 좋습니다. 최소한 우리 그 얘기 많이 들었죠. 6피트, 네, 안전거리. 2m 안전거리 그죠? 유지하고 계시고 만약에 그 집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거실이라든가 네. 이럴 때는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면 됩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놔라. 네, 환기를 시켜두면은 그 공기 중에 호흡기 비말이 이렇게 떠다니다 그게 빨리 환기돼서 나가니까 네네.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거고 불필요한 방문객은 되도록 피하시고 그렇죠. 요새 모임을 조금 웬만하면 접촉을 좀 피하는 게 모임을 좋으니까요.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새로운 뉴 노멀이 생긴다잖아요. 온라인으로 뭐 맞아요, 친구들 맞아요. 만나면 주변에서 보니까 이렇게 찻잔도 온라인으로 들고 서로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럴 만큼. 학교에서는 왜 학교 끝나면 쫑파티라는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와인잔을 흉내 내듯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쫑파티를 하고 그러고 음.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요 별도의 방이나 공간에서 식사하는 것도 네. 유의를 하시고요. 환자분을 따로 모시고 음. 그다음에 욕실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환자가 사용한 뒤에는 본인이 매번 청소하고 소독하도록 되도록이면 네네. 부탁을 하고요. 이것이 어려울 때는 환자가 욕실 사용을 마친 후 최대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네.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음.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네. 욕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환자인 경우에 가벼우면 본인이 움직이면서 청소를 할 수 있지만 좀 중증이거나 힘들면 네. 다른 보호자가 가서 또 청소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마스크 반드시 사용하시고 음. 네. 그리고 그다음에 빨래, 세탁, 건조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 오염된 빨래는 털지 않고요.
그렇죠. 그 네. 안에 붙어 있을 테니까 네, 위에. 네. 그리고 오염된 세탁물을 만질 때는 일회용 장갑을 음. 착용을 하시고 만지고요. 네네. 환자의 빨래를 다른 사람들의 빨래와 함께 세탁해도는 이제 괜찮습니다. 세탁할 때는 괜찮군요. 네. 그다음에 라벨에 있는 그 세탁 방법에 따라 빨래를 하고요. 네. 가능한 한 가장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독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장갑을 벗고 즉시 손을 씻고요. 가능하면 빨래를 뜨거운 설정에서 건조를 하고요. 네. 건조기에 옷을 넣어는 손을 씻습니다. 옷을 만졌을 경우에는요. 네네. 그다음에 빨래 바구니도 마찬가지로 닦고 깨끗이 소독을 하시고 그 후에 본인의 손도 반드시 씻으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던 주부 습진들도 다 생길 것 같아요. 하도 손을 자주 씻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네. 없어졌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로. 제가 아는 간호사분의 남편분이 네. 코비드 19에 걸리셨는데 본인은 안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그 우리가 영어로는 케어 기보라 그러죠. 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규칙들을 맞아요. 지키느라고. 네네. 네. 근데 굉장히 철저히 지키셨을 때 진짜 이렇게 피곤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하셔야죠. 안전을 네,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쓰레기통은 비닐을 덧대운 그런 네. 쓰레기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일회용 장갑, 기타 오염된 물품을 그런 비닐을 덧 씌운 쓰레기통에 버리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치울 때도 장갑을 착용하시고 그 후에는 또 손을 씻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내 건강 관찰하기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어세스먼트 네네. 자가 점검을 하시면 좋고요. 음. 그다음에 간병인들이 집에 머물러서 이제 자신에게 그 증상이 없는지 반드시 그렇죠. 관찰을 하시고 음. 그다음에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 14일 후 음. 그 14일 동안은 자가 재택 자가 격리 네네. 기준을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자가 관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환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서 네. 이제 저희 주위에 심심치 않게 코비드 19을 앓다가 나으신 분들도 네.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네. 이 코비드 19을 앓은 후에 자가격리 해제 시기가 언제쯤이 가장 적당할까? 진짜 10살만 지나면 되는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CDC 여러분 잘 아시죠? 질병통제관리본부. 네네. 거기서 이제 받아온 그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또 중간에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발표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코비드 19 감염을 앓았다가 이 증상이 사라진 경우에는요.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않고 3일 연속으로 열이 없을 경우 네. 그리고 증상이 크게 개선되면서 더 이상 심한 기침을 하지 않을 경우 그럴 때는 증상 첫 발현 후 최소 10일 일이 경과되면 여러분이 자가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열이 3일 연속 안 나고 기침도 심하지 않게 나면서 그 네. 모든 발현 후 최소 10일이 경과하면 네. 이제 내가 나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괜찮다고 이제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을 안 하신 분도 많으세요. 무증상자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럴 경우에 증상이 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검사 후에 10일 경과되어도 증상이 계속 나타나지 않으시면 자가 격리를 이제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10일 이전에 내가 어딘가를 다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만약에 어디 다니셨다가 다른 코비드 19 이제 양성 환자나 아니면 그런 감염자를 접촉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시 원래 그 자가격리 자가격리 기준 네네. 14일과는 또 더 재택이라고 길어지는 해야 되나? 거군요.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병이나 약물 치료 때문에 면역 체계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 열흘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렇죠. 자가 격리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아무래도요. 네,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짧게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매번 강조를 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둔감해질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바로 주변에 누가 앓고 있는 분이 없으면 뭐 괜찮겠지. 내 지역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바이러스가 요번에는 그 뮤테이트 변이잖아요. 네네. 돌연변이잖아요. 이게 어떻게나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100% 지금 의학계에서도 잘 몰라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감염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지금 증상을 앓고 있지 않지만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네.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지난달에도 우리 얘기를 네.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평상시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그러면 알았다 하시라도 또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곳에 밀집된 지역에 가거나 접촉해야 되는 경우 이제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 자가격리,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은 잘 지켜주시는 이런 시민 의식을 네네. 유지를 하시면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시간은 없지만 짧게 한 번 걸린 사람은 안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네네. 안티바디 그러니까 항체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네. 항체 생기는 검사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확신한 건 없어요. 네네. 개발 중이고 음. 테스트도 점점 더 그거를 이발빙 진화된다라고 네네. 하나요? 그렇던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 번 걸린 사람이 또 다시 열흘 후나 14일 후에 검사했더니 다시 포지티브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네네.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저도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정수 선생님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게요. 네네. 아직까지 엔티바디가 그 그러니까 보호하는 네네. 차원에서 네네. 얘기를 하자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발표된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걸릴 수도 있고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원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코를 네네. 수압한다든지 아니면 엔티바디도 하나의 이제 그 테스트 방법인데 네네. 엔티바디 테스트는 아무 그 현재 내가 앓고 있다라는 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엔티바디라는 거는 내가 한번 전혀 그러니까 익스포즈가 됐다라는 거를 얘기해 줄 뿐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걸렸었더라도 면역력이 생긴 거다 아니다 정확하게는 네, 아직 말씀을 네. 해드릴 수 없다라는 네네. 거군요.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중요한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